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한 날 새 정부 인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맞이한 풍경은 상식 밖이었다. 정권 교체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도와야 할 실무 파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선 직전인 6월 1에서 2일 전격적으로 내려진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전원에 대한 원대 복귀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전원이 소속 부처로 복귀했고 그 여파로 새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전달받지 못한 채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다. 통상 정권이 바뀌더라도 파견 공무원 일부는 일정 기간 남아 인수인계를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급변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박근혜 정부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남아 기본적인 업무 인계와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한 중앙부처 전직 과장은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뀐 상황이었지만 최소한의 기본 보고 체계나 의사결정 흐름은 유지됐다며 이번처럼 완전히 사람을 비워버린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 하나 올리고 결재받는 절차도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번 인사조치를 비상식의 연속이라 표현했다. 그는 6월 4일 세종시 본부로 출근했는데 그날 저녁 곧바로 용산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출장계를 쓰고 서울로 상경했지만 정확한 지침도 없이 그냥 대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4일 저녁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지시 대상은 1급 14명을 포함해 2급 이하 실무진 등 총 189명에 달했다. 대다수는 5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복귀했으나 일부 고위직은 복귀를 거부하거나 불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제 복귀 지시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중심이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1급 고위 비서관들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전했다. 우리 부 소속 1급 2명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작 복귀 지시를 내린 주체가 누구였는지조차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복귀 당사자 대부분은 인사명령은 받았지만 누가 결재했고 어떤 판단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들은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앙부처 과장급 직원은 우리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장기판의 말일 뿐이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임 정부 누군가가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린 것 같다며 공무원이 국정의 연속성을 담당하는 존재라면 이런 식의 철수 지시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야 작전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낙인 효과를 우려한 선제 조치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파견돼 남아있던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적폐 부역자로 낙인 찍혀 고초를 겪은 바 있어 윤석열 정부 측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괄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선의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령 그런 우려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실이 텅 비게 되는 사태는 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국정의 기본 구조조차 일시적으로 마비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새 정부 출범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은 정권보다 길고 행정은 정당보다 무겁다. 이번 대통령실 청야 사태는 그 당연한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